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7천만원인데 올해 안에 8천 달성할 것 같습니다. 또래에 비해 잘 살고 유행에 빠지지 않고 생활량이 강해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더 모아서 1억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돈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 목돈은 많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돈의 가치를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어차피 이렇게 우리 같은 월급쟁이 돈 모아봐야 집 못 사고 부자 안 된다,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보다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 슬픈 겁니다. 이게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데, 힘들게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 슬픈 겁니다. 우린 나이는 먹어가는데. 물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돈 모으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 돈 버는 것 중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해야지. 남도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돈 모으는 거 예전보다 힘들어진 거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물가도 좀 올랐고 좀 젊은 사람들 유혹하게 만드는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원래도 돈 모으는 게 힘들었어. 옛날엔 쉬웠나? 아닙니다. 원래 돈 모으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안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안 쓰는 게 힘들죠. 특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 삶의 질,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건 워라밸을 포기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프라를 다 써가면서 돈을 모을 수는 없는 거야. 인프라를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근데 문제는 그런 인프라 같은 걸 계속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잠깐의 불편함은 견딜 수 없다. 난 불편하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조금만 느리면 빨리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걷는 것도 좀 싫어하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장 보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물론 요즘 사회가 편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돈이 이제 많이 나가면서 내가 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뭔가 보다 나은 이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돈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건 뭘까? 봐요. 뭐냐면 보다 좋은 곳 이사 가는 겁니다. 보다 좋은 곳, 보다 넓은 집. 근데 그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모이는 게 없으니까 이 좁디 좁은 원룸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이는 먹어가는 거죠. 뭐 젊을 때야 돈이 없어도 산다고 치지만,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한번 생각해요. 나이 먹어서 나이가 한 40 넘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계속 원룸이야. 그럼 어떨까? 거기다가 돈 버는 게 힘들어. 물가는 계속 올라가. 월세 압박은 심해져요. 그럼 과연 그 삶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 왜냐면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젊을 때야 뭐 돈 없고 원룸 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어서는요. 나이 먹어서 내 집도 없이 계속 월세 내가면서 벌이도 안 좋고, 직장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되고, 그런 삶이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젊을 때 그 한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나이 먹는 건데, 늙는 건데, 늙으면 그만큼 삶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 취업의 기회, 그리고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틸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과연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 먹어서? 난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젊을 때 한때만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너무 뒤로 안 본다는 거.
돈이 모여야 뭐 어떻게 좀 보다 나은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원룸 사시는 분들 평생 원룸 살 거 아니잖아요. 아니 평생 남의 집 월세만 주고 끝내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버는 돈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겠죠. 나 월급이 적기 때문에 돈 못 모은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월급이 적어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모으기 힘든 거 맞습니다. 대신에 못 모으는 건 아닙니다. 못 모으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돈은 버는데 모이는 게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개인한테. 그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는 건지, 어디다 돈을 낭비하는 건지, 쓸데없는 지출에 뭐가 있는지, 주의 쓴 거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돈은 모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못 가.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자신이 받는 월급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시고 남들은 얼마 버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내 버는 돈 관리만 잘하자. 나만 안 자빠지면 된다. 뭐 남들이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질 거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앞가림하고 내가 문제없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당연히 인생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없어도 되는 수준의 돈은 아니죠. 어지간한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후 1억을 벌어도 최소 1년이 넘게 드는 돈입니다. 2030 평균 수준인 세전 3천에서 4천 번다고 하면 기본 5년은 봐야 하는 만큼 그 시간 동안 최소한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의미라 봅니다. 그렇죠. 한 2억 있어도 인생을 못 뒤집습니다. 인생 뒤집으려고 돈 법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돈 벌어요. 적어도 1억 있으면요 역으로 뒤집어 엎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위로 쭉쭉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단계보다 안 좋아졌을 경우, 내려갔을 경우 이거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건 더 힘듭니다. 저거 1억 있으면 내가 객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자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금전적으로 신용적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저거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돈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한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세후 1억을 벌어도 최소 1년이 넘게 되는 돈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요. 이분도 좀 웃긴 게 세후 1억이면 진짜 많이 버는 돈이긴 하거든요. 세후 1억이면 거의 한 1억 한 4, 5천 정도 세전 연봉이 1억 4, 5천인데 일단 그만큼 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후 1억을 벌어도 1억 못 모읍니다. 아니 뭐 돈 안 씁니까? 돈 안 써요? 그럼 세후 1억 벌잖아요. 1년에 5천만 원 남겨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후 1억 벌면 나간 돈이 많아요. 저런 분들 버는 만큼 나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1억 벌면 1억을 어떻게 다 모읍니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보통 1억 세후 1억이면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 분들이 이것저것 돈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통 전문직이면 보통 목 좋은 데 사시거든. 월세도 비싼 데 산단 말이야. 차도 있고 차도 보통 이제 리스 해가지고 리스 값도 나간단 말이에요. 네. 저분도 돈 많이 나갑니다. 일반 월급쟁이 돈도 많이 나가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만큼 벌면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전문직 분들 보면 외차 타고 다니잖아. 근데 그분들 차가 일시불로 산 게 아니라 이제 리스거든요. 리스비 내야 되고 기름값 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대형 오픈이면 서초구 서초동 같은 데 집 구해야겠죠. 이런 데 월세가 1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돈도 들잖아요. 아무튼 뭐 일반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긴 합니다. 세후 1억이면. 2030 평균 수준인 세전 3천에서 4천 번다고 하면 기본 5년은 봐야 되는. 에이, 더 걸립니다. 무슨 5년입니까 이게. 10년은 봐야지. 10년. 기본 10년입니다. 5년이면 빠른 겁니다. 5년이면 5년이 진짜 빠른 겁니다. 이거 3, 4천 번다고 했을 경우 한 빠르면 8년, 길면 10년 이렇게 봐야 돼. 5년이면 1년에 2천만 원인데 1년에 2천만 원이면 보통 달에 17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빡십니다, 여러분. 세전 3천이라고 해도 생각해요. 세전 3천이라고 해도 세후 월급이 220이에요. 220이. 그럼 170만 원 넣으면 50만 원 써야 돼. 세전 4천이라고 해도 1년에 연뚜라 나누고 세후로 하면 280만 원이에요. 물론 부모님 집에 생활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자취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 이분이 대충 예시만 든 거지 뭐 절대 저금이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돈을 모았다는 건 이 말 그대로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냥 인생 헛되이 보낸 거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소중하게 인군 자산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증거. 그리고 나이 먹어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열심히 산 게 아니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헛되이 살았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나이 먹고 모아놓은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몸은 쇠약해졌는데 돈마저 없다면 그만큼 처량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